안녕하십니까. 떨리네요. 예, 저는 설해갈매기라는 브랜드에서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2009년 제가 처음 입사했고 현재까지 이제 설해갈매기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년 차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저는 사실 매장 알바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서빙하다가 이제 점장하다가 뭐 슈퍼바이저 하다가 저희가 해외 사업부가 생기면서 실무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해외 사업부에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부에 가게 돼서 뭐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해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설해의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고요. 토할 것 같네요. 긴장해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게 제가 최대한 저희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전공을 이쪽을 한 게 아니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진출 사례와 주로 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협상을 끌어왔고 계약까지 유도해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차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해가지고 강의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설해갈매기는 사실 좀 오래된 얘기라 이제 저희 최근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22년 10월에 국내 이제 삼삼벽국이라는 감자탕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가맹 사업을 했는데 1호점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운이 좋게 저희 파트너와 또 협의가 돼가지고 해외 진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월달에 홍콩 침사추에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하루 매출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괜찮게 되고 있고 운이 좋게도 짧은 시간 안에 한 1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해외 사업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이제 기획에 참여해라 이래가지고 이 브랜드에 기획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기획을 했고 1호점이 좀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좋지 않은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래 고깃집이었고 한 달 매출이 최고 6천만 원 찍었던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변경을 하고 첫 달 9,800만 원, 최고 1억 5천, 뭐 현재도 한 1억 넘게 팔게 되면서 매출이 잘 나오니까 파트너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홍콩 사진이고요. 보통 저녁 장사만 하고 있고요. 침사추이 상권상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요즘 웨이팅을 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스타 치시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는 포스터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를 하지 않고 감자탕만 하고 있는데 저 왼쪽에 사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감자탕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고기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이제 매출로 보면 감자탕이 8, 고기가 2 정도 매출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에도 고깃집들은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전문 메뉴를 찾다 보니까 감자탕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판매가가 비쌉니다. 여기 뒤에 가격이 있는데 한국에 한 2배 정도 되고요. 현지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 정보입니다. 여기 위치는 침사추이에 있고요. 그라운드 플로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1층이죠. 한국으로 치면은. 침사추이의 1층 자리는 거의 사실 없고요. 임대료는 28만 홍콩 달러니까 한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수는 3,748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뭐 한 120평? 뭐 한국 평수로 치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22개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콩 그 주방법이나 이런 거 복잡했기 때문에 테이블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다행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냥 저희 판매 가격 했는데요. 대략 저희 맨 왼쪽 첫 번째가 맑은 삼삼벽고기 홍콩 달러로 90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저희 한국에선 10,000원에 팔거든요. 그럼 1.7배 정도 비싼 건데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가격 세팅을 했습니다. 보통 삼겹살은 한국의 2배, 3배 뭐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자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지에서는 홍콩도 외식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세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메뉴 나온 김에 브랜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우 사고를 베이스로 한 맑은 미나리 감자탕이 이제 베이스고
이름도 좀 퓨전스럽게 뼈국이라고 지었고요. 왜 33이라 지었냐면 뭐 약간 삼삼하다라는 표현, 간이 세지 않고 또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는 눈에 아른아른 어른거린다, 이렇게 그리워진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33이라 지었고 또 이게 또 해외에서 괜찮았던 게 숫자 33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중국에서는 숫자 마케팅을 또 되게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게 함께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뼈국이라 지었던 건 뼈다귀국, 뭐 감자탕을 다르게 지은 거고요. 좀 퓨전 보시면 재밌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파스타라는 메뉴가 있고, 토마토 바질 뼈찜이 있고, 후식으로 볶음밥이 아니라 트러플 리조또를 후식으로 먹게 해주는 좀 퓨전한식 컨셉입니다. 예, 인테리어고요. 예, 인테리어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고, 카페 같은 브랜드로 인테리어 기획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파스타, 뭐 트러플 리조또, 하이볼, 뭐 미나리 감자탕 이런 메뉴들로 했고요. 이게 전통 한식은 전혀 아니죠. 완전 퓨전이죠. 그릇이나 인테리어나 모두 퓨전을 강조했고, 저도 이게 사실 해외에서 먹힐까, 과연 이제 현지화해서 어떻게 먹힐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퓨전 한식에 대한 해외 고객들도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개 영상인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잠깐 하면 설해갈매기는 2007년에 이제 국내에서 1호점을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인 가맹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 이제 2009년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뭐 설해갈매기뿐만 아니라 뭐 마포갈매기도 있고 갈매기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저희도 2년 만에 200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진출하겠다, 우리는 직접 진출하겠다 해서 뭐 미국, 일본, 중국 여러 나라의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중국 상해에 직영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 조사차 상해 박람회에 나갔는데 중국 산동성 파트너를 만나게 돼서 계약을 같이 운이 좋게 하게 되었고요. 또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한국에 식사하러 왔다고 우연히 저희 매장에 식사를 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렸죠. 저희가 오픈도 하기 전에 산동성하고 인도네시아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저희가 9월 정도에 1호점이 오픈을 했는데 그때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류의 붐이 불면서 매우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동성, 랴오닝성, 장수성 세 개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모두 체결했고요. 2013년에는 설해판이라는 다른 브랜드도 저희가 같이 오픈을 하게 되었고 뭐 저장성, 허난성, 광동성, 허베이 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홍콩도 설해갈매기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2015년 상해에 저희 직영점을 또 개설했고 일본, 싱가포르에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샨시, 그러니까 삼서성이죠. 길림성, 흑룡강성 그때도 계약을 동북 삼성 쪽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샨시는 중심부지만. 그다음에 2016년에는 깐수, 이제 감숙성이죠. 총칭,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가맹 계약했던 파트너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전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 가맹 계약을 했고요. 캐나다는 이제 가맹 계약인데 3개 매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로 매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설해판 마스터 프랜차이즈 인도네시아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설해판 계약했고 캄보디아는 2017년 계약을 했고 아주 현재 가장 좀 반응이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마카오 계약을 하였고 호주는 가맹 계약을 했습니다. 멜버른에. 근데 아쉽게도 사실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매장이 문을 닫기도 했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베트남 호치민 계약을 했고요. 뭐 베트남의 호치민 외에 그 현지 부동산 기업하고 함께 가맹 계약을 해서 빠르게 매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계약을 했고 지금 또 동남아 태국하고 다른 나라들도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뭔가 많이 한 것 같네요. 이거는 삼삼뼈국 저희가 이제 진출하면서 제가 느꼈던 최근의 어떤 생각을 좀 예전과 다른 최근의 생각을 좀 업데이트한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1호점의 성공이 해외 진출의 성패를 가릅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잘 돼야지 파트너가 관심을 갖겠죠. 잘 되는 사업이구나 알겠지만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매장은 좀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어떤
국가들에게 더 진출하기 좋은 모범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해외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사실 계약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진출을 하는 건데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는 물류로 수익을 내는 게 매우 용이합니다. 해외에 비해서. 해외는 그렇게 물류를 할 수 없죠. 사실 뭐 두끼 이런 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정도의 역량은 되지 않아서 수출 품목을 매우 소량만 합니다. 3가지, 5가지 소스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류를 가져갈 것인가 했을 때 홍콩은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도드람이라는 한국 돼지고기도 수출하고 있고 한우도 홍콩으로 정식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우 사골도 정식 수출이 될 겁니다. 만약 삼삼뼈국이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한우 사골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호주산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홍콩은 모든 것에서 좀 쉬웠던 나라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범 케이스로서 매우 좋은 사례가 되었고요. 계약 구조입니다. 이거 뒤에서도 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이제 돈을 받을 때 이제 계약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정기적으로 로열티나 물류 수익 뭐 이런 구조들을 가져갈 겁니다. 저희도 첫 번째로 어떻게 가져갈 수 어떤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나 매출 대비 이런 사례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삼뼈국의 파트너는 사실 설해갈매기에 여러 명의 파트너 중 일부가 나와서 저희랑 한 건데요. 그때부터 맺어온 좀 좋은 파트너십이 관계로 계약까지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태국이나 사실 또 논의 중인 그 국가들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 싱가포르 파트너가 사업 확장으로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첫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트너가 성공하면 계속 저희랑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운이 좋게 1년 6개월 만에 해외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점 약간 담당자로서 되게 좀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 분포도입니다. 이제 지역에 몇 개 생겼는지 폐점은 제외했고 그냥 오픈 기준으로 짰습니다. 한국에서 200개 오픈을 하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는 더 이상 매장을 내기 힘들었고 중국에 가장 많은 매장을 냈습니다. 108호점까지 냈는데 아시다시피 사드 사태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많이 문을 닫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저희 직영점도 많이 폐점을 했고 버티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한 35개 정도 중국에서 설해갈매기 사업이 왜냐면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차다 보니까 중국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홍콩은 7호점까지 오픈을 했었고요. 인도네시아 8호점, 싱가포르 뭐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가장 저희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잘 되고 있고요. 캄보디아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삼겹살 가격, 저희가 메뉴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1인분에 팔고 있는데 월 매출이 1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구나. 꼭 잘 사는 나라에 진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물류 수출하는 게 매우 용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류 수익도 굉장히 쉽게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계약을 했는데 그때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진행이 안 되었고 베트남은 또 저희도 아픈 손가락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4개까지 빠르게 냈다가 적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캐나다도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